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아예 처음 듣는 건 아니거든. 언제 들었었냐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1차 함수를 배우면서 같이 배웠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볼게. 1차 함수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 그치? 1차식으로 생긴 함수니까 뭐 예를 들어 y는 그치? ax 플러스 b 형태로 생긴 게 이제 1차 함수죠. 그치?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해달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해줘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너네 1차 함수 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프가 1차 함수인 거 알죠 이거? 그치? y는 x에 관한 1차식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 보통 이제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뭐 이용해서 그려? x절편? 그치? x절편이나 y절편인데 보통 y절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x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 얘거든. 그래서 y절편이 3이고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담당하고 있는 게 뭘까? 그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 눈치 보지 말고 감소야 감소. 그치? 그 감소라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맞지?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 솔직히 이렇게 못 그렸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얘가 지나는 점을 0 집어넣으면 3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거를 막 다 하나하나 찍어보니까 걔가 직선이 나오더래 라고 해서 점을 막 찍었었는데 결국엔 너네가 나중에는 외워가지고 그냥 y절편 하나 찾고 얘 기울기가 대충 감소인지 증가인지 따져서 그리자 이렇게 합니다. 왜? 직선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린 직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 함수를 내가 y를 넘겨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하면 0이라고 쓰잖아? 이렇게 쓰는 걸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 모양이 직선이라서 얘 도형의 방정식의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 단원 이름이 큰 이름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요 대단한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x, y의 관계를 따질 건데 그때 x도 1차고 y도 1차면 걔가 직선이더래 해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외우는 거야. 그냥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1차고 y가 1차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x가 1차가 아닌 것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다음 단원에 배울 게 뭐냐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이 다음 단원 이름이 원의 방정식이거든. 내가 점, 선, 그 다음에 원 이렇게 배운다 그랬거든.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x도 2차, y도 2차가 나오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막 다 찍어보잖아. 그럼 항상 원 모양이 나오더래.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이게 맨날 직선인지 내 점 찍을 거야? 아니잖아. 그냥 얘가 직선이라고 하니까 이제 몇 번 보니까 그냥 직선이구나 외우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x가 2차고 y가 2차면 원이구나. x가 1차고 y가 1차면 직선이구나 라고 그냥 외우는 거야. 물론 맨날 찍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걔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라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럼 이런 것도 있어. 2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 있대.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거든. 사실 너네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 얘는 무슨 도형일까? 곡선? 곡선은 곡선인데 무슨 곡선이야? 어떻게 생긴 곡선일까?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y는 이렇게 써도 되지. y를 넘겨서 2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되나? 그치? y만 넘어가면. 그치? 그럼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민범아? 이거 뭐라고 불러 너? 이거 함수인데 y는 꼴로 정리했는데 함수인데 무슨 함수야? 그래 2차 함수. 2차 함수는 무슨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한 이걸 뭐라 그래? 포물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결국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냥 그 도형의 이름이 붙여지는 모양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그냥 붙어진 거고 우리는 그 경우를 외우고 있는 거야 이제는. x도 1차 y도 1차야? 그럼 걔는 직선이야.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y를 넘겨도 어차피 x는 1차 y는 1차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어서 x는 2차 y는 2차야? 걔는 원이야. 그 다음에 x는 2차인데 y는 1차야? 걔는 포물선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 우리는 오늘 이 직선의 방정식만 잘 알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어떤 도형이 x도 1차, y도 1차로 이루어진 관계식을 갖고 있대. 라면 이 새끼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우린 파악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린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그럼 니네가 사실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건 요거 이항하면 똑같은 거잖아. 요거 이항하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근데 얘를 그러면 내가 이걸 1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내가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 불러도 되나? 상관없어.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 불러도 돼.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거든. 근데 얘 1차 함수라고 불러도 돼. 솔직히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냥 굳이 구분해주자면 그냥 y는 함수 형태로 써준 걸 1차 함수. 그냥 이렇게 는 0꼴로 방정식처럼 써준 걸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1차 함수랑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중2 때 했다며, 맞지? 근데 왜 새롭게 배우냐면 조금 다른 내용이 좀 추가되는데 사실 요거까지도 알고 있어. 어떤 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는 이런 것도 있어. x는 3, y는 2 이런 거. 야, 얘는 함수냐? x는 3? x는 3이라는 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거든. 그치? 왜? 함수라는 건 y는 꼴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직선이냐라고 하면 얘는 직선이 맞거든. 우리 x는 3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도 너네가 다 했어, 중학교 때. 잘 봐.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면 x는 3이라는 건 모든 x값이 3이다 이런 뜻이야. 모든 x값이 3이라는 건 3,0, 3,1, 3,2, 3,3 요렇게 점이 찍히는 거라서 요렇게 생긴 선을 우리는 x는 3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림이 좀 삐딱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로선으로 생긴 걸 그냥 x는 3이라 그래. y축이랑 평행하게. 그러면 이 y축도 마찬가지로 세로선이잖아. 그 y축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 얘가 x는 3이래.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x는 0이라고 해주면 된다. 왜? 여기가 0이니까. 모든 x값이 얘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이어서 그럼 y는 2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 자, 일단 이것도 물어보자.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입니다. 무슨 함수일까? 0함수? 0차 함수는 좀 이상하고 0차는 솔직히 우리끼리 부르는 용어고 정확한 말은 상수함수. 0차가 상수란 뜻이잖아. 숫자.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y는 1차식이면 1차 함수, y는 2차식이면 2차 함수 부르잖아. y는 상수꼴이면 상수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y가 2여야 되니까 모든 y값이 2란 뜻이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얘는 x축이랑 평행하겠지. 모든 y값이 2. 그지? 그럼 x축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당연히 y는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우린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깊게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1차 함수가 살짝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배울 거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 이 직선의 방정식 쉽게 말하면 1차 함수는 이미 너네가 다 그리는 법을 배웠어. 맞지? 그래서 막 1차 함수 식을 구하는 법도 다 배웠거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쉽게 말하면 1차 함수를 구하려면 나는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걸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와 보통 이제 y절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y절편이 아니어도 돼. 그냥 한 점, 어떤 지나는 한 점을 알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이렇게 나와. 어떤 1차 함수 직선은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많이 쓰잖아. 이 1차 함수. 그치?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불러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a가 담당하고 있는 게 기울기인 거 알고, 맞지? b가 담당하고 있는 게 보통 y절편인 거 알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기울기라는 기호를 보통 m이라고 많이 써. 기울기가 뭐 2고요. 얘가 뭐 3,1을 지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가 2면서 얘가 3,1을 지나?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봤어. 그럼 너네 그 1차 함수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기울기가 2야? 그럼 y는 2x 플러스 b야? 요 정도 일단 써놓잖아. 기울기 2니까. 그러면서 얘가 3,1 지나? 그럼 뭐해? 대입하죠. 그치?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3 집어넣으면 6 플러스 b가 1 나와야겠네.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5네 하고 요거 지우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방법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정확한 직선의 방정식의 정의를 좀 이용해서 구하겠대. 이 직선의 방정식 정의.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너네 예를 들어 y는 2x-5라는 어떤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 이 직선의 이름이 왜 y는 2x-5냐면 이 도형의 이름이 왜 2x-5냐면 y는 2x-5냐면 요 위에 있는 점 어떤 x좌표와 y좌표를 봤을 때 이 도형 위에 있으면 항상 어떤 점이든지 x의 2배 한 거에다 5를 빼면 y좌표가 나오더래. 아까 내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어떤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는형꼴로 표현한 거거든. 그 관계식에서 x도 1차고 y도 1차면 직선이라고 외운다 했잖아. x도 2차고 y도 2차면 원이라고 외우는 것처럼 그냥 x도 1차고 y도 1차인 관계식이 나왔는데 그 관계식이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보니 요 관계식을 다 만족해. 예를 들어 얘 0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나오고요. 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이런 점들만 다 찍어 모은 거야.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정수만 집어넣었지만 0.1, 0.2, 0.3 이런 걸 집어넣어도 모두 다 이 관계식에 만족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냐에 따라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런 거야. 어떤 이 직선이 좀 어려워. 어떤 직선이 기울기가 2래. 그러면서 얘가 3,1을 지난대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 위에 걔가 3,1을 반드시 지나. 근데 걔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2야 라고 하는 거야. 그때 너네한테 이 도형 위에 있는 점 x, y는 어떤 관계를 갖니? 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정의야. 이 도형 위에 있는 점 x, y는 어떤 관계를 갖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 건데 혹시 너네 기울기 구하는 법은 기억나니? 기울기 어떻게 구해? 맞아. 말해봐. x제편분의? 아니 그건 조금 아니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치? 말을 잘못 기억한 것 같아. 맞지?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그치? 우리 이걸 기울기라고 하잖아. 그치?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 1,2고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 5,2라고 하면 5,4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때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래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x가 몇 증가했어? 4 증가했죠. y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증가했어? 2 증가했지. 그래서 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하면 돼. 맞지?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안 그려도 어떻게 기울기를 구해야 되냐면 나는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도 많이 기억하는데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도 하거든.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이렇게도 구하거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도 따졌지만 반대로 얘가 이렇게 변하는데 마이너스 4만큼 줄었고요. 그지? 여기서 요만큼 변하는데 마이너스 2만큼 줄었어요 라고 해도 상관없거든. 얘도 어차피 결과적으로 얼마야?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한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으로 바라봐주는 게 중요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빼서 4라고 썼으면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서 써줘야 되고 반대로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서 마사라고 썼으면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만 지켜주면 기울기는 어쨌든지 똑같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서 그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면 증가, 음수가 나오면 감소라고 외워둔 거지. 맞지? 요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야. 그럼 요걸 이용해서 잘 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x, y는 항상 어떤 관계를 맞냐면 이 x, y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항상 이 점과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항상 똑같을 거라고. 그 기울기가 얼마냐면 2로 똑같을 거라고. 만약에 x, y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하면 그 기울기도 얼마야? 2일 거라는 거지. 근데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그럼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숫자가 달라졌잖아. 그래도 기울기는 항상 일정해? 일정해. 왜? 항상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요거 대 요거의 비율가 일정한데 왜 그러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얘가 직선이면 얘가 항상 각이 여기 똑같고 여기가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다 똑같을 거 아니야. 90도 90도로. 그지? 닮음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요 직선 위에 있던 어떤 점이든지 x, y라고 하면 이 3,1과 기울기를 구하면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구해보면 x, y랑 3,1까지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분의 나는 x에서 3 뺐어. 그럼 y 증가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y에서 1 빼야지. 요 증가량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돼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니네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의 정의야.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안 이쁘잖아. 그래서 뭐 하냐? x-3을 1로 넘깁니다. 그래서 y-1은 2배의 x-3이라고 써줄 거야. 이렇게. 근데 난 요것도 안 이뻐서 y는 이렇게 써줄 거야. 2배의 x-3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써줄 겁니다. 요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럼 너네가 당연히 이게 더 편한 거 같잖아. 그치? 이게 더 편해. 솔직히 나도 이게 더 편해. 나도 이게 더 편하거든? 근데 이 방법을 알아야지만 편하게 푸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이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 실제로 정의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 거야. 원도 배울 거야. 원 위에 있는 점 x, y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따라서 식이 결정되는 거야. 그거를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점 x, y가 어떠한 관계식을 갖는지 이용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랑 한 점이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한 점과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x, y랑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가 나와요 라고 식을 세워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다. 이 느낌인 거야. 알겠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걔가 예를 들어 2,2를 지난다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물론 너네가 다 잘 하는 거 아는데 내가 하는 대로 한번 더 해보자. 얘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때 이 점이 하나 여기가 2,-2래. 요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뭐 할 거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어떤 x, y는 항상 얘랑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돼. 요 느낌이라고. 그치?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x-2분의 y 플러스 2죠. 그죠? x에서 2 뺐어. y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지. 그지? 요게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y 플러스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x-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요게 분모 넘어가면. 그지? 근데 y는 꼴로 정리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x-2 마이너스 2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물론 얘를 다시 전개하면 완벽하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요령을 좀 알려줄게. 맨날 이렇게 또 일일이 그리려면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좀 빠르게 구하는 요령을 좀 얘기해보자면 나는 보통 이렇게 가르치거든. 여기 어차피 우린 외우는 거니까 지금 외우는 거니까 한번 이해했으면 이제 외우는 거야. 이렇게 써있으면 니네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라고 하죠. 그러면서 2차 함수의 꼭점이 얼마야? 2, 괄호 안에 0대기한 x값 뒤에 있는 숫자 2,-2라고 하잖아. 그치? 얘는 꼭점이 2,-2인 거야. 맞지? 근데 거기서 제곱만 사라지면 돼. 1차 함수는. 그래서 항상 얘가 지나는 점이 요 괄호 안에 0대기하는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가 항상 지나는 점이야. 그러면서 x 앞에 개수는 당연히 뭐인 거 알아? 기울기인 거 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구할 거다. 한번 가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3이고 걔가 1,2를 지난대.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소유야 한번 불러봐. y는 3 쓰고 그치? x-1 플러스 2예요 라고 하면 좀 빠르다 이거지. 물론 니네가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이거보다 대입하는 거보다. 물론 좀 나중에 가면 암산도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한 번 더. 기울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걔가 마이너스 1,3을 지난다고 해보자. 다정하게 한번 불러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기억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어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점이 x1, y1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쓸 거냐면 y는 기울기 m 값에다가 x-x1 플러스 y1이라고 써주면 돼. 근데 여기서는 y1을 왼쪽에 놓긴 했는데 나는 어차피 y는 꼴로 많이 쓸 거니까 이걸 한 번에 넘겨놓고 기억을 할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보통 직선을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잘 봐. 이번엔 너네한테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를 구하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랑 3,1이라고 해볼까? 이 직선을 구해달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y는 ax 플러스 b라고 직선이야? 그럼 1차 함수라고 먼저 쓰는 거야. 그러고서 이 두 점을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a, b를 찾는 거지. 그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이 두 점 가지고 애초에 기울기를 구해버릴 수 있지. 그지? 우린 두 점만 알면 기울기를 확실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 기울기 구하면 x 몇 증가했어? 4 증가했어. 그럼 y는 4야? 그치?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봐줘야 된다니까? 3에서 마이너스를 빼서 4라고 했으면 1에서 5를 빼서 마이너스 4라고 해줘야지.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불러봐, 강현아. y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요 점 x 플러스 1 플러스 5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번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 지나는 거 한번 불러봐, 신혜야.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이거 3인데?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 답이다. 근데 얘도 정리하면 어차피 똑같을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 얘 더하면 플러스 4죠.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다가 1 더하면 4잖아. 똑같잖아. 맞지? 어느 걸 이용하는 상관없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두 점이 주어졌어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두 점을 가지고 그냥 기울기를 구해버리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그 다음 똑같이 하래. 그 내용이야. 알겠지? 이건 뭐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 좀 특이한 건데 이번에는 이런 거야. 어떤 한 점이 마이너스 2,0 지나고 걔가 0,4를 지나는 요런 직선을 구해달래.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얘도 아까 2번이랑 똑같은 건데 그럼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x 몇 증가했어? 2 증가했어? y는 몇 증가했어? 4 증가했네. 이렇게.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2인 거네. 그치? 그럼 기울기 2면서 y는 2에 2점 지났는지 2점 지났는지 이용할 거잖아. 근데 얘를 보면 뭐가 느껴져? 얘를 보면 느껴지는 게 있니? 얘 보면 느껴지는 거 없어? 얘 보면 뭐 안 느껴지나? 이 점이 무슨 점인 것 같아? 뭐라고? 뭐라고? 이게 뭐라고 뭐가 느껴진다고? 0,4래.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럼 물어볼게. 다시. 얘가 기울기 2면서 0,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니네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윤성아? 아까 어떻게 해? 기울기 2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x 플러스 4 마이너스 0 쓸 필요가 없잖아. 이거지? 그치? 이게 근데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y절편이 4다 그냥 바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보면 y절편 딱 느껴야지. x가 0일 때 y가. 그치? 그럼 바로 쓸 수 있지. 아니면 이거 이용해도 돼. 그럼 뭐야? y는 2에 x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0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0 지나면. 근데 어차피 이거 지우고 분배하면 똑같이.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왜 어려워해?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 두 점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는 뭐? y절편. 그럼 얘는 뭐겠냐? 그치? x절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지. 얘는 y절편이 4, x절편이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인 거야. 그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이 방법 말고 만약에 x절편과 y절편이 딱딱 콕 집어서 주어지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대. 되게 특이한데?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4잖아? 그럼 외울만 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항상 1입니다 라고 써도 된대. 얘가 바로 x절편이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이 4인 직선이래. 왠지 한번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직선의 방정식에 있는 x랑 y는 항상 몇 차라 그랬지? 1차. x도 1차, y도 1차. x도 1차, y도 1차 맞죠? 그러면서 y절편이 4라는 건 x가 0일 때 y값이 4가 되면 돼. 맞아 틀려? 맞잖아. 그치? 그 다음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건 y가 0일 때 x값이 마이너스 2면 돼. 맞아 틀려? 맞잖아. 얘가 바로 x절편이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이 4인 직선인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냥 많이 구하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생기더래. 그냥 이런 형태가 되더래라고 외운 거야. 그래서 우리 발견했으니까 그냥 필요하면 외우자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죠. 이걸로 구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랑 달라 보이니? 똑같거든. 한번 해볼게. 이 전체를 마이너스 4로 한번 나눠볼게. 마이너스 4로. 아니 미안. 4로만 나눠볼게. 양변을. 그럼 얘는 4분의 1y는 2분의 1x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넘어가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든지 상관없거든. 근데 이렇게 구하면 좀 빠른 게 장점이긴 하지. 근데 보기가 좀 안 좋잖아. 그치? 근데 요거 가지고도 좀 편하게 푸는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해. 근데 몰라도 돼. 이걸로 해도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솔직히 나는 굳이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난 외울만 해 하면 외워도 돼. 근데 외울만 하거든. 얘 공식이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잖아. 그럼 x절편분의 1 잘못 얘기했네.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를 더한 건 1이다라고 쓰면 끝이야. 부호 신경 쓰지 말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를 더하면 1입니다 라고 써주면 그게 x절편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외워둬도 되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솔직히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솔직히 잘 기억하면 되고 기울기 구하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요걸 우린 직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건데 일단 이어서 가보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아까 내가 미리 설명한 내용인데 결국 1차 방정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모두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정리된다 이거야. 그래서 거꾸로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면 걔는 직선이구나라고 외우재. 그 내용이야 아까 내가 설명한 거. 그래서 그 다음 2-3 내용은 조금 어렵거든.
두 점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나는 얘를 제3의 방정식이라 하는데 얘는 좀 이따 문제 유형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알겠지? 이 3번 내용은 이어서 갈게. 자, 이어서 이제 4번 내용이 나오는데 솔직히 얘도 그냥 뭐 증명 안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엄청 빨리 끝나는 내용이거든. 별거 아니거든. 내가 요거에 대해서 막 증명을 하려고 하면 하는데 솔직히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고 결국 여기서 주어진 걸 외우는 게 더 중요한데 일단 설명을 좀 한번 해보긴 할게. 그래서 너네가 증명을 알면 좋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그냥 이거를 통틀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거든. 어떤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 첫 번째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해서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누죠. 나는 이걸 보통 교점으로도 많이 얘기하거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교점이 하나, 말 그대로.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교점이 몇 개? 없는 거죠. 두 직선이 일치하면 교점이 몇 개? 그치, 무수히 많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맞지? 이러면서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들을 조금씩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잘 봐.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예를 들어 얘가 y는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까? 여기.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 요 m과 m 프라임 n 다시라고 하는 요 놈은 다른 m이야. n도 다른 n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둘 직선이 이렇게 다르다고 했을 때 만약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너무 당연한 건데 기울기가 둘이 다르면 되겠지. 두 직선의 기울기가 한 놈이라도 조금 다르면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왜? 직선은 쭉쭉 뻗어나가니까. 그지?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너무 당연한 거지. 맞지?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건 당연히 어떤 조건을 갖겠어? 기울기가 어때야 돼? 그치? 같아야지. 그치? 근데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항상 평행할까, 서진아? 어떨 수 있는데? 기울기가 평행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얘가 뭐야? 기울기는 평행하지만 얘는 y절편까지도 어떤 거야? 똑같으면 완벽히 일치하는 거고 얘는 기울기는 평행한데 y절편은 달라. 그래야지 평행한 거야. 그치? 기울기는 똑같으면서 y절편은 달라야지 평행한 거지. 기울기도 똑같은데 y절편도 똑같아. 그럼 뭐야? 일치해버릴 수가 있다고. 그지?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좀 구분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은 너네가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여.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1차 함수를 이렇게만 표현하진 않을 거라고.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얘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잠깐 얘기해볼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린 보통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그래. 다 풀어서 는형으로 쓰는 걸 보통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걸 표준형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반형으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조건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냥 이걸 보잖아? 바꿔서 하면 되지. 난 솔직히 그렇게 해. 근데 그래도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거든? 증명까지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증명 해봤자 해볼게. 잘 봐. 한번 해보긴 할게. 잘 봐. 얘랑 지금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이런 걸 좀 구분하려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거든. 요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이거 그냥 이걸로 바꾸면 되잖아. 이런 꼴로. 어떻게 바꾸면 돼? 그냥 by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 y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b분의 a. 맞아? 그럼 얘 직선의 기울기는 뭐겠냐? 프라임으로만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랑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치?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는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변형을 해주는데 양쪽에다 마이너스 1 곱해서 없애야 되죠. 그치? 그 다음 양쪽에다 뭘 곱할 거냐면 a 프라임분의 b 여기도 똑같이 a 프라임분의 b를 곱할 거야. 그럼 상관없잖아. 등식이니까. 그럼 얘 어떻게 되냐? 얘랑 지워지죠. 그래서 얘는 a 프라임분의 a. 얘는 얘랑 오히려 지워져서 b 프라임분의 b가 같다 이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아? 그럼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럼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달라? 그럼 뭐야? 기울기가 다른 거야. 그게 뭐냐면
얘네 두 직선을 비교할 때 요 직선의 기울기의 x계수 다시 이 직선의 x계수분의 요 직선의 x계수 요 직선의 y계수분의 y계수를 비교했는데 그 비율이 다르잖아?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다른 거야. 그럼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당연히 A'분의 A, B'분의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 평행하다 얘기하는 거고 항상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항상 평행하다? 아니잖아. 일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도 확인해줘야 돼? Y절편도 확인해야 되는데 Y절편은 뭐겠냐?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래서 B랑 C랑의 관계식이라서 여기서 C'분의 C까지 같으면 Y절편도 같은 거야. 그럼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다 같아야지 일치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얘가 기울기 담당, 얘가 Y절편 담당이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된다. 진짜 몰라도 돼. 위에 있는 것만 너네가 직관적으로 더 기억하면 돼. 아,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기울기가 달라야 돼. 아, 두 직선이 평행해야 돼? 그럼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근데 Y절편은 달라야 돼. 아, 두 직선이 일치해야 돼? 그럼 다 똑같아야 돼. 라고 해주면 돼. 솔직히 이게 더 직관적이잖아, 너네가. 그치? 이것만 잘 기억해야 돼. 솔직히 나도 웬만한 문제를 다 이렇게 줄 거야. 나 바꿔서 풀어. 전혀 그럴 필요 없어. 알겠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고등학교 때 새로 등장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까지는 너네가 솔직히 그냥 받아들이거든. 근데 요게 이제 어려운 건데 얘처럼 지금 보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좀 특별하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한 직선이 이렇게 생기고 한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조금 이상한데? 아이씨 뭐 이렇게 이 무슨 느낌이냐면 서로 수직이게. 얘도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한 점에서 만나는데 서로 수직으로 만나잖아. 그럼 어떤 특징이 같냐면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고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얘는 수직인 기울기는 항상 m 곱하기 m'을 하잖아. 그럼 그게 얼마냐? 마이너스 1이야. 항상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라고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 윤성아? 마이너스 1이다라고 기억해줘야 돼. 혹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니? 궁금해? 설명을 해줄게. 알겠어? 설명 안 하려는데 봐봐.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자, 어떤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왜 기울기가 수직인지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좀 편한 걸로 가볼 건데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얘가 y는 ax라고 한번 해볼게. y는 ax. 얘 0,0 지나는 거 맞죠? y는 ax. 그 다음 이어서 요거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가 y는 bx라고 한번 해볼게. y는 bx. 그렇지? y는 bx. 얘도 마찬가지로 0,0 지나는 거 맞죠?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 얘네들은 서로 수직이야. 그럼 이것도 편하게 좀 갈게. 여기 있는 선을 얘가 세로선이잖아. 그럼 얘 이름이 x는 얼마야? y는 얼마야? x는 얼마야? 좀 내가 이상하게 얘기했나? 여기가 만약에 k면 얘 직선의 이름은 뭐냐? x는 k야. 그지? 모든 k값, 모든 x값이 다 k니까. k,0, k,1, k,2, k,3 이렇게 변할 테니까. 맞아. 근데 이것도 편하게 그냥 1이라고 놓을게.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자 물어볼게.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얘는 x는 1인 선이라며.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무조건 1이네. 그 y좌표는 얼마냐라고 하면 x 1 집으면 뭐 나와? a 나와. a 이렇게. 여기 1,a야. 맞아. 그럼 요 점은 뭐라고 할 수 있어? 1, b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럼 그 상황에서 얘가 뭐라 그랬냐? 얘가 여기가 직각이라며. 그럼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럼 그 말은 요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얘 원점인 거 알죠? 0,0에서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 맞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지원아? 1 플러스 b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 요거다. 맞지? 요 길이는 얼마냐 그러면 얘는 1,a부터 1,b까지 거리지. 얼마야? a-b다. 그지? b-a라고 해도 상관없긴 해.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왜냐면 x좌표가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뭐 할 거냐? 피타고라스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고, 요거의 제곱은 루트가 풀리니까 a제곱 플러스 1인 거고, 요거의 제곱은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a제곱과 b제곱이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2ab가 얼마냐면 1 더하기 1이라서 2고요. 그럼 a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b가 뭔지 봤더니 이 두 직선의 뭐야? 기울기거든. 그 기울기의 곱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수직이면. 그래서 수직인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 외워야 되는데, 민범아,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 나연아,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웃을 일이 아니야, 민범아. 이거 듣고 있던 거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지? 요거를 좀 이용해주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낸 일반형에서 수직인 기울기의 특징이 있거든? 근데 진짜 몰라도 돼. 알겠지? 난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 거야. 알겠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알겠지?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하나 더 있다. 미안해. 하나 더 있어. 마지막 하나인데, 요거까지만 딱 기억하면 돼. 요거까지만. 잘 봐. 이게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네가 원래 지금 평면좌표에서 뭘 배웠냐면,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지. 그지? 너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거리를 구하냐면, 일직선상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너네 막 거리를 쟀는데 선생님 저 거리를 이렇게 쟀는데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수학에서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뭘 구하는 거냐면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직선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럼 이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 길이를 이렇게 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항상 수학에서 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 최단 거리를 구해야 된다. 그럼 최단 거리는 어떻게 재는 거냐? 이 점에서 이 선의 수직으로 내리는 거야. 그때 요 거리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그지? 얘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너네한테 구해봐라 라고 시키는 거거든. 그럼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잘 봐. 요 직선이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 요 점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m, n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공식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잘 들어야 돼, 민범아. 너한테 물어볼 거야. 알겠지? 잘 들어야 돼. 기울기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미리 스포하지 말고 미리 보면 안 돼. 잘 봐. 설명해 줄게. 뭐냐면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제발 내가 말하는 것처럼 기억해. 알겠지?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요게 분모야. 요게 분모야. 분모. 분자는요? 분자는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그래서 이 점을 이 직선에다 집어넣어. 대입해. x, y를. 그러면 am 플러스 bn이겠지. 그다음 플러스 c까지 있겠지. 대입하면. 그지? 요 결과에다가 거리라며. 거리는 항상 양수로 표현해줘야 되거든. 마이너스 2km 이런 건 없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근데 왜 분자에만 씌우냐? 이거 어차피 양수잖아. 제곱의 합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뭐라고, 민범아?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게 분모야. 그 다음 뭐 한다고? 저 점을 대입해서 뭐 해줘야 돼? 절대값 씌워줘야 된다. 알겠지? 요걸 기억해주면 돼. 내가 왜 이렇게 말로 기억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 뭐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 ab가 맨날 바뀌는데 어떡해. 그치? 그래서 난 그냥 말로 기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다시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게 분모야. 그 다음 뭐 한다고? 이 점까지 거리 구할 거니까 그 점을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뭐야? 그게 두 점 사이 거리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알겠지? 한번 봐봐. 잘 봐. 예를 들어 요 134번 볼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한번 불러볼게. 강현아. 어떻게 돼? 이거 불러봐. 보면서 해봐. 불러봐. 틀려도 돼. 아니, 계산을 결과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얘기해봐. 어떻게 결과를 암산해서 얘기해. 어떻게 돼?
루트 그러니까 그거 암산 안 해도 돼. 다시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울 거야. 그지? 요게 분모야.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럼 불러봐. 12 플러스 1 마이너스 3인데 지금 양수인 건 너무 확실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지? 되게 별거 없지? 그럼 자, 이번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근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얘처럼 써있으면 1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써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못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있을 때만 가능해. 이게 좀 첫 번째 단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 넘기든지 얘를 넘기든지 예를 들어 너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게 두 개 넘으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 점 사이 거리를 한번 불러볼게. 소유 한번 불러봐. 1 플러스 1의 루트. 그 다음 뭐해? 저 점을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의 절대값 이렇게. 가끔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가 있어. 쌤 저는요 얘를 넘기는 게 아니라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이라고 쓰면 어떡하죠? 그지? y를 넘겼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똑같아.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 루트 씌울 거지. 그지? 그 다음 뭐 할 거야? 3,1 집어넣을 거지. 마 3, 마 1 플러스 8의 절대값인 거지. 맞아? 일단 분모는 똑같네. 분자는 어때? 결과가? 얘 얼마야? 계산하면? 마 6의 절대값이니까 6이야?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얘는 왜 다르냐? 내가 뭘 잘못했나 봐. 이걸 잘못했네. 미안해.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치? 왜 잘못했냐면 얘를 넘겼는데 y의 부호도 바꿔버렸네. 그치? 이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다시 요거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 얼마냐면 마 4. 그 절대값 씌우면 4. 얘도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 계산하면 플러스 4. 절대값 씌우면 똑같다. 아이씨. 미안해. 내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어느 쪽으로 넘겨서 풀든 너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마지막 36번도 봐봐.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또 너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뭐 할 거냐면 뭐 y를 넘기든 하겠지. 4분의 3에 x-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물론 이 상태로 해도 상관없어 이것도. 근데 개수가 뭔가 분수니까 좀 보기 싫지. 그러면 양쪽에다 그냥 4를 곱해. 어차피 우변이 0이라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이라고 바꿔준 다음에 구해도 된다. 알겠지? 얘도 항상 결과가 똑같아. 알겠지?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돼. 이건 안 해볼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요거다라고 외워주면 되고 얘를 증명하는 거는 궁금해도 안 해줄 거야. 왜냐면 좀 너무 길고 복잡해 얘는 실제로 너무 복잡해서 굳이 증명이 어차피 필요 없거든. 아까 수직인 것도 필요 없거든.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라고 민범아? 그치? 마이너스. 알겠지? 그것도 별로 필요 없긴 해. 증명 과정이 필요하진 않고 이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고 있어. 알겠지? 그럼 자 마지막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알았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알았어. 그럼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떡하냐? 잘 봐. 얘는 말만 하면 끝나. 잘 봐. 너네한테 이번엔 어떤 한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얘는 거리가 0이야. 왜냐하면 아까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건데 두 직선이 만나버리면 거리가 없거든. 그지? 그래서 너네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직선이 어때야 되냐? 평행해야 돼. 그래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하면 평행해야 된다. 그때 그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따로 없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한 점을 따. 아무거나 한 점을 구해. 그 점에서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그게 이 두 직선 사이 거리야. 알겠지? 맞잖아. 거리.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알겠지? 요게 다야. 그래서 요거는 따로 공식이 없어. 알겠지? 요렇게만 기억해주면 되고 그럼 얘랑 얘랑의 중점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중점 어떻게 구하지? 중점 구하는 거. 그래서 두 점의 평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 마이너스 1이에요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뭐라고 하면 돼 지윤아? y는 4의 그치 이렇게. 그 다음 이거 정리해서 그냥 요 정도만 써주면 돼.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다음 2번. 다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A,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그럼 자 1,4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구하고 싶어. 그럼 뭘 찾을 거냐? 기울기. x 몇 증가 있어? 3. 그럼 y는? 아니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으면 y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야 되니까 얼마? 6이다. 그래서 기울기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2고요. 뭐 1,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2에 솔직히 나도 x-1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 2x 쓰고
1,4 지난 다음에 1 집어넣어서 4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좀 더 좋아해. 그냥 암산으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는 좀 이따 그 문제 보면 알 거야.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보통 이렇게 해. 그냥 나도 솔직히. 그러면서 얘가 어딜 지나? A, 마이너스 6을 지난대. 그럼 당연히 뭐 하면 돼? 대입해보면 되고, 그치? A 대입하면 2A 플러스 2는 걔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2가 넘어가면 마 8이고요. 그럼 A는 얼마냐면 마 4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맞지? 다음. 다음. X절편이 2, Y절편이 5인 직선이 4,A를 지날 때. 자, 혹시 그 공식이 기억나니? 내가 X절편, Y절편 주어지면 쓸 수 있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서진아? 기억 안 나도 돼?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 기억이 구하면 돼. 그럼 X절편이 2다라고 하는 거 X절편은 2,0이죠. Y절표가 0. 그지? Y절편은 0,5죠. 그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고 싶대. 기울기 X 몇 증가했어? 2? 그럼 Y는? 그치, 마이너스 5라고 해야지. 맞지? 그러면서 Y는 2분의 마이너스 5 X 플러스 Y절편이 5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어딜 지나? 4,A를 지난대. 그럼 4 집어넣으면 여기다 X에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플러스 5인가? 아니야? 그게 A네. 그럼 A는 마이너스 5인가 봐.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그치? 몰라도 풀 수 있다고, 맞지? 다음 4번. 자, 세 점 이거가 한 직선 위에 있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무슨 생각할 수 있냐? 너무 당연한 건데, 직선이라는 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구하든지 얘랑 얘랑 기울기, 얘랑 얘랑 기울기, 얘랑 얘랑 기울기를 구해도 항상 어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기울기 구하면 되는데 A랑 C랑 한번 기울기 구해볼게. A랑 C랑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민범아? X 몇 증가했어? 4. Y는? 6 마이너스 K.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번엔 B랑 C랑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나연아 한번 불러봐. K 마이너스 2 했어. 그럼 Y는? 1.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맞지? 그래서 요게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그럼 대각선끼리의 곱은 같을 테니 그래서 요걸로 넘기면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8K 마이너스 12가 되더라고. 이렇게. 요거는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래. 그건 천천히 너네가 전개해서 해도 돼. 알겠지? 암산하지 말고. 다 오른쪽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8K에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K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은 0이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답 3번이다 이렇게. 다음 5번. 혹시 너무 빨리 설명하는 것 같으면 얘기 좀 해줘. 천천히 해줄게. 다음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B를 지나는 직선이 그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얘가 A, B, C라고 하면 내가 점 B를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야 된대. 요 점을 지나가면서 넓이를 반으로 가르려면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요렇게. 맞아? 그럼 요렇게 되는 경우를 좀 찾아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랑 C랑의 중점을 지나가면 얘가 넓이가 2등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랑 C랑의 중점은 어떻게 돼? A랑 C랑 중점. 둘이 더해서 반쪽이니까 1, A랑 C. 1, 0 이렇게 되는. 요 점을 지나야 돼. 뭐? 5,8이라. 다시 이 삼각형의 넓이를 B를 지나는 직선이 정확히 2등분 해야 된대. 그럼 B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점 얘랑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기울기랑 한 점. 맞지? 그럼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X 몇 증가했어? 4. Y는? 8. 그럼 기울기 얼마? 2. 그래서 Y는 2x에다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네.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답이다. 다음. 자, 요거 보면 다음 얘가 직선 y는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c인데 그때 얘가 지나는 4분면. 그럼 일단 보자. a랑 b랑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수직? 아니 그럼 그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 근데 얘는 기울기도 아니야. 그냥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랑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마이너스. 그치. 크게 얘기해. 왜 안 들려? 크게 얘기해.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 그치? 둘 중에 하나는 음수다라는 건 부호가 다르다. 그치? 그럼 B랑 C랑 곱해서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뭐라고? 둘 중에 하나가 0. 둘 다 0이면 안 돼? 둘 다 0이어도 돼. 맞지? 둘 다 0이어도 되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런 뜻인데 B가 0일 순 없지. 얘 때문에. B가 0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C가 반드시 0일 거고 그럼 C가 0이라는 거고 얘는 제껴도 되네. 그러면서 A랑 B는 부호가 다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좀 정리해보면 B와 A는 마이너스 AX라고 써도 되지. 얘를 넘겨서. 그럼 Y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X라고 써도 되지. 그럼 요 기울기는 B분의 A는 B랑 A랑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인데 이렇게 하면 양수지.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서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야? 얘는 어딜 반드시 지나? 원점 0,0 집어넣으면 기울기 뭔지 몰라도 0이잖아. 0,0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하는 거지. 다음. 자, 조금 집중해봐. 조금 이제 나이도 좀 올라가. 다음 직선 이것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니네 무슨 생각해 이제? 그렇지. 잘 배웠네. 항등식. 그 지금 얘 뭐 할 거야? K가 항등식으로 정리하려면 일단 전개해줘야 될 것 같아. 전개하면 2KX 플러스 2X 플러스 KY 플러스 3Y 플러스 3K 마이너스 7은 0이다.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K가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K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Y 플러스 3의 K 나머지는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인가 봐요. 이렇게 0이다. 그지? 그럼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 AK 플러스 B가 0인데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럼 당연히 A는 얼마? 0. B도 0인 거잖아. 맞지? 지금 자,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뭐냐면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야. 자, 내가 말하는 차이를 좀 구분해 봐.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어야 돼? 아니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돼? 첫 번째 말이야? 두 번째 말이 맞아? 첫 번째 말이 맞아. 그치?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어야 된다는 건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럼 둘 다 만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얘가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해야 된대 라는 게 무슨 말일까?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돼 라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 그치. 연립방정식이 얘기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의미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혹은 A, B, C 뭐 이런 걸 구하라 이 뜻이잖아. 그치?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줘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수로 해석하면 얘 직선이잖아. 이 직선이잖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동시에 만족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 강연아? 이것도 중학교 때 했는데. 이 직선하고 동시에 만족한대. 이 직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고 이 직선도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때 두 직선에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뭘 얘기하는 거냐? 교점을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두 직선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두 도형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정의로 들어가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얘기한 거잖아. 그 점들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요 라고 한 게 도형의 방정식이라며. 얘도지. 그럼 그런 만족하는 모든 점들 중에 겹치는 점은 교점이지. 그치? 겹치는 하나, 교점. 그치? 교점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둘이 뭐 하고 싶어? 연립할 거니까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돼. 빼면 어떻게 돼? 2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된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뺀 거야. y는 얼마야? 5고 x는 얼마야? y가 5면? 마상가봐. 그래서 얘는 항상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5인 점을 지나야 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k값에 관계없으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이런 점은 요 교점이다 이거지. 그래서 요 교점은 항상 지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요 내용을 좀 기억해놔. 이거 써먹을 거야. 그럼 이거부터 가볼까? 잘 봐. 자,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할게. 두 직선 요거의 교점과 점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래. 잘 봐. 방금 요 내용을 잘 살려야 돼. 집중해야 돼. 지금 제일 중요한 시즌이야. 자, 얘랑의 교점과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저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교점 자체를 그냥 구해버릴 수 있지.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아까 강연아? 교점 어떻게 구한다 했지 강연아?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강현아? 강현아 듣고 있으니까 얘기해봐.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방금 했는데? 방금 이 전문제로 바로 했는데?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민범아? 연립방정식을 구하면 교점이 나온다고 맞지? 그래서 얘랑 연립할 건데 얘 2배 해줄게. 얘 2배 하면 어떻게 돼? 4x-2y 플러스 2는 0이다. 왜 2배 했냐면 대입법 혹은 가간법 이런 거 이용할 텐데 y 없애려고.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게. 그럼 x, y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5는 0. 맞니? 그럼 x는 얼마? 5. 그럼 y는 얼마일까? 아무데나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을까? x 5 집어넣으면 얼마야? 11인가? 그치? y는 11. 그래서 요 점이 5,11이다. 물어볼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쉽게 말하면 5,11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2개. 아, 이거 2개? 이거 2개? 아니. 더 있지. 왜? 이것도 있잖아. 왜? 이것도 있잖아. 왜? 이것도 있잖아. 그치?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그래서 너네한테 그 교점과 이 점까지 지나는 직선을 구해줘라고 한 거야.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요 점까지 같이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2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거든. 그치? 그래서 요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x 몇 증가했어? 6. 그럼 y는? 6. 그래서 기울기는 1이네. 맞아? 그럼 y는 기울기 1이니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나와야 된대. 플러스 6. 5 집어넣으면 11 나와야 된대. 맞지? 요게 답이다. 요렇게 푸는 게 보통 이제 너네가 생각하는 방법. 그치? 근데 잘 봐. 이런 방법이 있어. 아까 내가 조금 어려워서 건너뛴다고 한 건데 이런 거거든. 잘 봐. 어떤 도형의 방정식과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 그 두 도형의 방정식에 어떤 도형인지도 몰라. 지금 내가 직선으로 그리긴 했지만 어떤 도형인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또 결론부터 얘기해볼게. 얘가 세모는 0이고 얘가 네모는 0이라고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거야. 얘처럼 어떤 다항식은 0, 다항식은 0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얘가 다항식은 0, 다항식은 0 형태로 정리한 상태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 요 도형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거야.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야.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라는 공식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저거 두 개로 한번 이용해 볼게. 그 제3의 직선 요 주황색은 3x-2y 플러스 7 플러스 k 곱하기 2x-y 플러스 1은 0이야. 둘 중에 누구한테 k 곱해야 되는데요? 그거 상관없어. 아무 쪽에다가 k 붙여도 돼. 얘가 바로 요 주황색 직선이야. 직선. 주황색 도형의 방정식. 왜 그런지 한번 이해해 볼게. 잘 봐. 얘가 얘랑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 왜냐면 아까 이 전 문제에서 다뤘는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도형의 방정식이 직선이잖아.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건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0,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얘가 0이면.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란 말은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관계식이라며. 그치?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거라며. 아까 k가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요 이렇게 했지. 그치?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건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값이야 이렇게 그런 점이야 뭐 이렇게 아까는 선이다 이런 언급도 거의 없긴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 근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 결국 이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k값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당연히 식이 다 달라지겠지. 그 중에 너네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중에 그 중에 뭐까지 지나는 거? 마이너스 1,5까지 지나는 그 직선을 구해줘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k값을 찾는 거지. 얘가 어쨌든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며. 걔가 얘까지 지나면 얘로 확정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 3, 마 10 플러스 7 플러스 K에 여기는 마 2, 마 5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쓸 수 있고 얘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얘는 K에 얘도 정리해보면 얘도 마이너스 6이네. 그치? 얘가 0이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돼? 1? 아니 마이너스 1이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잘 봐. 암산할 거야. 3x에서 2x를 빼면 얼마? x. 그지?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면 얼마? 마이너스 y. 그렇지? 2y,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될 거니까 맞지? 그 다음 7에서 1을 빼면 얼마? 6. 얘가 되는 거야. 이걸로 확정된 거야. 그럼 y 넘기면 뭐야? y는 x 플러스 6이니까 쟤랑 똑같이 나오지. 그지? 다시 한 번 더.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일반형 꼴로 정리했을 때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 이런 형태로 식을 세우면 돼. 그 형태에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텐데 그 k 값을 결정하기만 하면 어떤 한 직선으로 확정이 될 텐데 그래서 걔가 지나는 점 한 점을 더 알려줄 거라고. 얘가 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나는 건지 이해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직선 중에 이 또 다른 한 점까지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하나로 확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직선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답이다 이거지. 근데 생각했을 때 뭐하러 이걸 이해하면서 요지랄로 푸냐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지? 이게 훨씬 편하잖아 이해하기가. 그지? 솔직히 말하면 직선 그러니까 1차에서는 솔직히 잘 안 써. 내가 아까 언급할 때도 얘가 이 도형의 방정식과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 했거든. 이 다음 단원 이름이 뭐냐면 원방이거든. 원의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나와. 요 원의 방정식과 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두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거는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다 먹히는 거라서 그래. 어떤 도형의 방정식과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 얘 원방으로 가볼게.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얘도 공식이 뭐냐면 얘가 원의 방정식을 세모는 0꼴로 정리해야 돼. 일단 는 0으로 다 정리해야 된다고. 얘가 네모는 0꼴로 정리해야 돼. 공식이 똑같아.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은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에요. 그럼 얘도 2차고 얘도 2차였으니까 정리하면 2차가 나오겠지. 그지? 그런 식이 될 거라고. 그럼 물어볼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나와? 2개? 여러 개 나올 거야. 여러 개. 왜? 이렇게도 있죠. 그림이 좀 이상하네. 요렇게도 있을 거고 요렇게도 있을 거고 더 크게도 생길 수 있고 엄청 많을 거라고. 그지? 그 원 중에 딱 너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요 점까지 지나는 거라고 딱 물어볼 거라고. 그럼 뭐 하면 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그걸 만족하는 K를 딱 찾는 거야. 그래서 그 K만 딱 집어넣으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그때 사용할 거야. 왜냐면 2차를 연립하는 건 쉽지 않거든. 1차는 너네가 연립을 잘 해. 근데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하는 건 너네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직선에서는 잘 안 쓰지만 원방에서 자주 쓸 거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지? 가볼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 하나 안 했거든. 자, 직선 요것이 있는데 두 점 1,3과 3,0을 잇는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자, 저 직선을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의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얘 보면 혹시 뭐가 느껴져? 저 직선의 특징이 뭐가 보여? 저 직선을 보면 니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가 보이니?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게 핵심이야. 무슨 말이냐? 얜 기울기가 뭔지 몰라.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건 확실해. 그치? 얘가 직선의 방정식 내가 정의로 구하는 방법 설명했을 때 이거잖아. 기울기에 요거 0대기 한 x값하고 여기 뒤에 있는 게 그 지나는 점이라고. 얘는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야.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그때 누구랑 1,3을 지나는 점과 3,0을 지나는 요 선분. 요 선분이랑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너네 가끔 보면 요즘 애들은 글을 안 읽어서 그런가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계속 뭐 얘랑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애랑 거리를 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잘 읽어보면 선분 AB와 여기 선분 AB거든. 얘가 AB.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누가? 요 직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여기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대. 그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봐. 얘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것만 있냐 이거야. 얘랑 만나려면 이렇게 생겨도 만나잖아. 그지? 이렇게 생겨도 만나는데 언제까지 만나? 요 점 지날 때까지. 그지? 요 점 지날 때까지 만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도 만나잖아. 언제까지? 요 점 지날 때까지. 아이고. 요 점 지날 때까지. 그지? 요렇게까지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뭘 찾으면 되냐? 요 점 지나는 순간과 요 점 지나는 순간과 요 점 지나는 순간의 m값을 좀 먼저 찾아보자고. 그게 뭔가 양 끝에 경계가 될 것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 점은 3,0이라는 거 알고요. 여기 주어졌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야? x가 몇 증가했어? 4, y는 1, 그 기울기 얼마? 4분의 1. 맞아? 그 다음 요 점은 얼마? 1,3이라고 저기도 주어졌어. 여기서 여기까지 x 몇 증가했어? 2, y는 4.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야? 2인 거야. 그래서 그 기울기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 또 있어. 기울기라는 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어디냐? 안 해? 시계 방향 모르는 애들, 디지털 시계만 봐가지고 이 새끼들이 시계 방향을 모르는 놈들이 있어. 시계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맞죠?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기울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커집니다. 기울기가 4분의 1에서 점점 커져서 2까지 간 거야. 그럼 반대로 2에서 시계 방향 돌아가면 점점 작아지는 거지. 심지어 잘 봐. 기울기가 더 작아져서 요 점을 지나지만 요렇게 생긴 선을 뭐라고 부를까? X축이란 평행한 요 선을 뭐라고 부를까? Y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왜? 얘는 모든 Y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써 있는 거냐? 원래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0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X 앞에 있는 게 0이야.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러니까 가로선은 기울기가 0인 거야. 오케이? 얘는 X축은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0인데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기울기 뭐라 그래? 감소함수 음수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m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최소인 거고 얘가 점점 커지면서 2까지 얘가 최대인 거지. 맞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점을 지나가도 이 선과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럼 여기 등호 붙여줘야지. 얘도 요 점 지나가는 것도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여기도 등호 붙여줘야지. 요런 거 잘 파악해줘야 돼. 등호가 붙나 안 붙나 알겠지? 이렇게 답. 자 보면 좀만 참아봐. 다 안 나갈 거야. 이번엔 좀 실전 트레이닝 안 낼게. 알겠지? 너무 많아서 실전 트레이닝 안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솔직히 줄여줄게. 그지? 친절하잖아. 그지? 저기 선생님만 나쁘고 난 친절해. 그지? 다음 보면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갖다 ill지 말고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K 값을 알파라고 한대. 평행했으면 좋겠대. 근데 잘 봐.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있으면 나 기울기 몰라. 나 못한다니까? 그럼 아까 그 비교하는 거 X계수분에 뭐라고 걔가 짓거렸는데 이렇게 하자면 나 그거 안 쓴다니까? 뭐 할 거야? 다 바뀔 거라고 표준형으로. 그럼 바꿔보자. 그럼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냐? 3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지. 다 넘어가면 3y 빼고. 그지? 전체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거야. 요게 첫 번째 직선. 자, 두 번째 직선도 미리 바꿔놓자. 쟤는 y만 넘기면 되네. 보고 있지? 내가 뭐 보고 있는지? y는 뭐라고 쓸 거냐면 k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네. 맞아? 그럼 요 상황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k값을 알파라고 한대.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그건 니네가 알잖아, 직관적으로. 얘랑 같아야 된다. 요거네. 그치? 마이너스 너 이렇게 가져라고 하고 이걸 넘기면 k 플러스 2는 얼마? 마이너스 3k. 넘어가면 4k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 평행하다고 해서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항상 평행이? 아니지. y절편 확인해야 되는데 y절편 애초에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평행 맞네. 요거. 두 번째 뭐 확인해야 돼? 이번에 뭐 확인해야 돼? 수직이 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민범아? 그치, 마이너스. 이제 안 까먹겠지?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화. 두 번째 요 기울기 k를 곱하잖아. 그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거 없애고 마이너스 이렇게. 얘 3 넘기면 3은 분자 k 곱하기 k 플러스 2죠. 그래서 얘는 k제곱 플러스 2k. 맞아?
3이 넘어가면 마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3 하나 1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 인 거지. 맞아? 그럼 K 값은 뭐가 돼? 1 또는 마 3인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 있네. 베타. 수직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베타라고 할 건데 베타가 양수여야 된대. 그럼 뭐만 가능해? 얘만 가능하고 얘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 동그라미 친 게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다음. 자,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대. 세 개의 직선. 근데 여기서 이 세 직선 중에 내가 모르는 게 딱 하나야. 양쪽에 있는 건 알고요. 가운데 있는 것만 몰라. 맞지? 하나는 y는 3x고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래. 나머지 이걸 그려가지고 걔가 어떻게 돼야 돼? 삼각형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떨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교점을 지나. 오케이, 좋아. 이것도. 또 하나 더 있어. 평행할 때. 그렇지, 잘하네 이번에. 이렇게 있을 때 뭐야? 어떻게 되냐면 얘랑 평행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얘랑 평행하든지. 그치? 좀 이상해도 이해해줘. 어쨌든 평행한다. 맞지? 그래서 이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요 기울기 A가 뭐랑 똑같아도 돼?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어도 돼. 얘랑 기울기 똑같거나 얘랑 기울기 똑같거나. 두 번째 아까 세 개 다 같은 교점을 지나가도 돼. 그 말은 얘랑 얘랑의 교점을 얘가 지나가면 돼. 그치? 그럼 얘네 둘이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강연아? 그치, 연립. 좋아, 연립. 연립 어떻게 해? 대입법 혹은 가감법이 있는데 y는 3x, y는 뭐 잘 정리가 돼 있으니 그냥 바로 이렇게 하자.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y는 같다고 놓은 거야. 그럼 넘어가면 4x가 4가 될 거고 x는 얼마? 1 되는 거네. 그래서 교점이 여기가 1, y는 얼마야? 1 집어넣으면? 3이야? 1,4. 그거를 얘가 지났으면 좋겠어요가 되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가 3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a가 얼마면 돼? 1도 되는 거지. 요 세 개가 답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다음. 용어는 안 구하고 그냥 말로만 해볼 거야. 잘 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대. 그럼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랑 똑같다. 그래서 기울기 알려줬고 그러면서 어딜 지나? x절편이 8이래. 좌표로 얘기하면 얼마? x절편이니까 8,0. 그렇지. y가 0일 때 x가 8,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래. 이 말이야. 그렇지?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다시 한번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는 건 이 두 점 기울기 구해서 그 기울기 지나고 그 다음에 x절편이 8이니까 8,0을 지나는 직선 구해달래.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지 맞지? 이건 해봐. 다음 13번. 다음 보면 두 점 요거에 대해서 3번 A, B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이 뭐냐? 잘 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해봐. 이 A랑 B라는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A, B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면서 지나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요 선에 이렇게 수직으로 가면서 요게 이등분 돼야 된다 이런 뜻이야.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 그지? 요 선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말 그대로 수직과 이등분 되는 걸 이용하면 되거든.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3,7이고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면 얘랑 얘랑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는 요 점의 좌표는 이거의 중점이겠지. 얼마야? 1,3 이렇게 되나? 요 점 지난다. 그러면서 기울기는 요 두 점의 기울기랑 얘랑 수직이어야 된다며. 그럼 요거 기울기 구하면 x 몇 증가 있어? 4, y는 마이너스 8. 그치? 한쪽에서 한쪽. 요거에서 요거 빼서 4라고 했으면 y도 이거에서 이거 빼. 얼마 기울기?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랑 수직인 마이너스 2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얼마? 2분의 1이다. 2분의 1.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잘 봐.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한데, 자,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우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잖아. 맞지?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서로 수직인 거라며. 그치? 요게 너무 어려우면 잘 봐. 둘이 곱해서 1 되는 수를 우린 뭐라고 하지? 역수. 역수가 뭐야? 부호는 냅두고 분모 문자 뒤집는 거. 그치? 분모 문자 뒤집는 게 역수 아니야, 강연아? 그치? 둘이 곱해서 1 되는 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역수라고 하거든? 근데 마이너스 1 돼야 된대. 그럼 뭐야? 역수 취한 다음 부호 바꿔주면 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역수 취해서 부호 바꿔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2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2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4분의 3인 거야. 개꿀이지, 그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다?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2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해달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y는 기울기 2에 x-1 3이에요 라고 써주고 정리해주면 답인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써있어 지금? 일반형으로 써있잖아. 그럼 이거 다 전개해서 다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고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두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과 점 5,8 사이.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인가 봐. 그러면 2,-1과 1,6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자. x 몇 증가했니? 1. y는? 마이너스 7. 그럼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7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1,6 지나네. 1 집어넣어서 6 나와야 돼. 요건가 봐. 좀 빠르게 했어. 미안해. 요거. 그럼 요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한쪽 넘기면 7x 플러스 y-13은 0이라고 바뀔 거고 이 직선과 5,8까지 거리를 구해볼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강현아? x계수 제곱. 오 좋아. 그 다음에 뭐해? 걔가 분모야. 저 5,8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35 플러스 8 마이너스 13에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 요게 답이야. 요거 정리 잘해주면 답 나온다. 다음. 할만하죠 그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잘 봐. 중학교 때 수준으로는 보통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 x축과 평행, 여기서 x축과 평행, 뭐 여기 y축 평행, y축 평행해서 이 박스 만들어. 요 길이는 얼마야? 3이네. 마3부터 0까지니까. 요 길이는 얼마야? 4에서 마4까지 8. 요 넓이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 이렇게 구하지. 그래도 돼. 솔직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이거냐.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세 개의 직선 중에 세 개의 삼각형 중에 변 중에 아무거나 하나의 기준 잡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이걸로 잡아볼게. 요 A라는 점과 이 C라는 점을 직선의 그냥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A에서 C까지는 점과 점 사이 거리죠. 그치? X 차이가 얼마야? 1. 그치? 기울기 구할 때 그거 아니니까 이건 점과 점 사이 할 때 그냥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도 돼. 제곱할 거니까. X 차이 제곱 플러스 Y 차이는 얼마야? 8, 8에 64. 더한 다음 루트 씌우니까 여기가 루트 65야. 그 다음 뭐 할 거냐? 이거야. 이 직선을 구해버려.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수직거리라며 높이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AC를 지나는 직선 구할게. X 몇 증가했어? 1, 그 Y는? 8? 마8. 얘에서 얘 빼서 1 된 거잖아. 얘에서 얘 빼서 마8이다. 기울기 구할 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니네가 혼돈될 거야 하다 보면.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8이니까 마이너스 8x 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4가 나오려면 오, 헷갈리는데? 요렇게 생겼나 봐. 요렇게. 마3 집어넣으면 플러스 4 나오지? 그치? 이거 맞나 봐. 그래서 요 직선과 뭐 2,0까지 0,2네. 0,2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8x 플러스 y 플러스 20은 0인 거고 이 직선과 0,2까지 거리 구해볼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거기다 뭐해? 0,2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0의 절대값. 요게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럼 밑변이 얼마였어? 루트 65죠? 그 다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주면 요게 답인 거지. 요런 식으로 구한다. 다음. 요거까지만 할 거야. 유형 16번까지가 숙제야. 다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평행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평행할 거야. 평행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얘랑 평행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암산이 됐으면 좋겠어. 요거 보고 기울기가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니? 예상이 아니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x가 넘어간 다음에 7로 나누면 그게 x 개수가 기울기일 거 아니야. 얘 기울기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7분의 1인 거 머릿속으로 그려지니? 그 정도만 돼도 돼 솔직히.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7분의 1이야. 미안.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한데 그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딴다고. 근데 얘는 A가 있으니까 따기 어려우니까 요걸 먼저 따보자.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얘기해봐. 아무거나.
1,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3,1 좋다. 3,1 좋다. 3,1. 그지? 그럼 3,1 하나 따. 3,1. 그리고 3,1과 요 직선은 뭐야? x 플러스 7y 플러스 a는 0인 거지. 얘랑 거리를 구하면 그게 뭐야? 그 사이 거리라니까.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뭐 하면 돼? x 계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다음에 거기다 3,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7 플러스 a의 절대값인데 그게 얼마래? 루트 1에 라고 푸는 거야. 시간이 없어. 넘어가면 루트 100. 10 풀고 절대값 풀면 답이 나올 거야. 알지? 그 중에 a는 0이 아닌 거.